오늘은 이제 그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본 임차인들과 매수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보면 계약서 작성의 비밀하고 상가 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230,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을 이제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에 첫 번째 장에 보면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본 임차인과 매수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했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 이수신.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다른 분이지만, 제가 개인정보부 때문에 그 가명을 쓰기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이수진 장관님을 이제 가명으로 제가 잡죠. 여기 보면 이 물건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주택이다. 주변은 7호선 신대방 상거리역이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고 버스 등이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인근에는 대림, 초교 등이 학군이 우수하고 서울 중심권으로부터 언제든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즉 강남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0분 정도의 거리에서 도달할 30분도 안 걸리죠, 채.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다세주택으로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인데 3차에 거쳐 가지고 1회차, 1차, 2차, 3차에 2013년 10월 10일 날 1억 1,710만 원에 낙찰됐죠. 입찰자 2명이 있지만 1억 1,710만 원에 이순신 장군이 낙찰받았어요. 여기 보면 대지가 27.23이고 건물은 38.43이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왜 낙찰받게 됐느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잘못해서 임차보증금 갖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1억 5천만 원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보실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인데 전입신고를 97년 12월 30일 날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인데 5천이죠. 그 말소기준 걸린 2007년 3월 16일 날 가압류 정아무개고, 그러다 보면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 요 사람의 임차인은, 이런 경우는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은 1997년 12월 3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이 발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임차인은 그 확정일자도 안 받았고, 그러면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죠. 배당 요구 자체.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인수하는 거로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대항력이 인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임차인 이순신이 왜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 요구를 안 했느냐? 그런 상황은 왜냐면 이순신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을 보면은 어디다 했냐면, 이순신 장군 자체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실제 그 다세주택 갖다가 이 302호에 입주를 하면서 302호로 전입신고를 했죠. 이순신 장군은 대항력권 어디서 갖췄냐면 302호에다가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2호가 공부상, 즉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내용대로 그대로였다고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이때 발생하고, 그래서 이 말소기준권이 이때부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 주소로 한 게 효력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 대장상 보니까 2층 202호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층 202호로 돼 있는데 그 302호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봐야 이제 뭐 우선변제권도 없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직접
낙찰받는 방법으로 이 탈출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됐다면 반드시 이 공적장 부인, 요 건축물 대장이죠. 또는 이게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된 기재된 내용이 나면은 등기부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2층 2호니까 이게 202호로 되어 있다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2층 2호니까 2층 1호하고 2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누가 봐도 2층 2호가 202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항력을 인정하겠어. 그러나 이거는 302호니까 3층 302호 같은 그런 착취 현상이 발생한 이런 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출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가지고 내가 입주하는 것이 2층 2호로 되어 있는지, 그랬을 때 2층 2호로 전신고를 해야만이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 발생하는 거지, 이와 같이 302호로 했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요 이수진 같은 경우도 사항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낙찰받는 방법으로 이 손해를 줄이겠죠. 왜냐면 이 물건이 자체가 보면은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인데 1억 1,700에 그 낙찰받은 것은, 왜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입찰자가 적어둘 거라고 생각해서 이순신이 직접 낙찰받게 됐는데요. 근데 이순신이 낙찰받지 않았다면 이 5천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대신에 1억 1,700에 낙찰받았어요. 이 물건이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가니까 5천만 원 정도를 하더라도 조금 한 2,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번지만 일치하면 안 되고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돼요. 이게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등재된 내용대로 그대로 해야만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다. 이 건축물 대장 2층 2호로 되어 있는데 이순신은 주택 현황상 표시된 302호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인 임차인으로 적법한 공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첫째로 이러한 이순실이 잘못된 전입신고에서 이렇게 탈출했다. 이순실은 선순위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건축물 대장과 다른 302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세금을 5천만 원 다 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잘못된 것을 안 날로부터 다시 2층 2호로 정정해서 신고해서 배당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계약서 확정일자가 있어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재전입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주택은 이순신 2명을 포함해서 입찰했는데 이순신이 1억 1,710만 원에 낙찰받았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전세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이순신이 직접 낙찰받을 수 있었다. 어쨌든 매각대금 1억 1,710만 원에서 경매비용 15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1,560만 원에서 1순위로 정가압유권자가 1억 1,560만 원 곱하기 이제 그 가압유권자 이체권, 그리고 전체 이체권을 위해서 안문배당은 3,200이 나오고요. 강제경매 신청자가 6,600, 그리고 이순신도 1,632만 6,926원으로 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는, 우리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정기 전까지 이렇게 전입신고 잘못했다는 올바른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까지 해서 받으면은 재전입한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이 사람은 경매로 이제 1억 한 7, 8천 되는 걸 경매로 1억 1,710만 원에 낙찰받고, 그리고 여기서 배당을 얼마 1,600까지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산 효과가 되는 거죠. 상계 처리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 3, 4천만 원 이익을 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임차인데 우리가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나 공매 공고 등기 이후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입자를 받아가지고 배당 요구 정기까지 배당 요구하면 후순위로서 선수리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선수리 가압류권자는 동수리 안분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매로 낙찰받다면 아무래도 시세로 사는 것보다 적은 가격으로 사게 되다 보니까 나의 임차보증 5천만 원에 대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올바른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봤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